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양도세 줄이려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7월 달에 굉장히 좀 핫 이슈 아닌 핫 이슈였는데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내용이 한 기사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재부까지 이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는 것까지 됐는데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 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서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가 6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김 씨가 갑자기 3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2주택자인데 하나를 더 사는 거죠. 2주택자보다 3주택자가 세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기사는 오히려 나는 2주택자인데 하나를 더 사서 3주택자로 해서 양도세를 절세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사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주택 A가 이제 인천에 있는 주택이고 주택 B가 이제 서울에 있는 5년 전 취득한 주택이고 요 두 채 있었을 때 원래는 A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요.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단 양도세를 내겠죠. 2주택자이니까 하나를 일시적 주택이 아닌 걸 전제하에서는 우리 지금 이제 개정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마지막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B주택을 내가 이제 예전에 샀더라도 A주택을 판 이후에 마지막 주택이 남은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하고 거주기간 2년을 다시 계산을 해야지만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원래의 내용인데 이제 하나를 삽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사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대한 주택을 사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왜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사냐면 우리가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제 주택을 사면 일시적 주택할 때 우리가 3년 이내에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C주택을 하나 사서 이제 A주택을 이제 팔 때 이제 양도세를 내고 이제 BC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주택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서울주택을 팔 때는 일시적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겠죠. 그렇게 지금 절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빨간색 부분 보시면 일단은 일시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주택 B는 원래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계산이 되면서 거주기간 자체도 원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판단을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의 아파트를 하나 사서 일시적 주택을 만든다는 건데요. 우선 법 문구 한번 보시면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의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원래 보유기간 자체는 주택의 보유기간 자체는 취득일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부분 보시면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한다는 내용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인천주택, 서울주택 있었을 때 인천주택 판 그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재계산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주택을 해가지고 세금을 줄인다는 게 정말 법을 그냥 활용을 한 거네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뿐이네요. 아 그렇죠.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부칙 자체도 요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을 따지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기재부에서는 요 건에 대해서도 이미 해석을 낸 게 요거 있어요. 3주택 보유한 사람이 한 주택 양도해서 과세를 당한 다음에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했을 때 종전주택 양도한다면 그때의 취득일 자체를
종전주택의 취득이라고 이미 해석을 낸 게 있고요. 사전 답변도 이미 받아놨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전 세법 해석으로 인해서 국세청에서도 이미 남은 이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한다면 종전의 주택 취득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기재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자체도 깔끔하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데 네.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더니 그걸 또 다시 한번 네. 재확인시켜주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어서 일단은 음. 답변이 나온 건데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 기재부에서 이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게 7월 12일 날.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주 요건 2년도 충족해야 한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한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근데 가로 안에 일시적 이주택은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의 사례는 이렇게 했는데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이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기사 사례의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기산 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한주택자가 된 시점부터입니다라고 지금 반박 기사를 내서 이게 절세가 안 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보도자를 통해서 이거는 양도세와 관련된 혜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뭐 기재부 유권 해석이라던가 법령 해석도 사실은 일시적 이주택은 예외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자체는 양도 시점의 일시적 이주택이기 때문에 3주택자가 하나 팔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나온 게 요건 네네. 이제 보도 설명 자료잖아요. 반박해서 나온 건데 이게 보도 설명 자료지 이게 법령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죠? 이제 기재부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쵸, 또 사실은 그쵸. 이게 법을 누가 그렇습니다. 만들어? 법이 더 우선이죠. 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네네. 헷갈리면은 예규가 나오는 거고 이제 사전 네네. 답변이 그때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사전 답변이 2021년 1월 14일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누군가 이미 사전 답변을 한 거잖아요. 질문을 하고. 그 취득 시점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헷갈리니까 뭐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또 질문을 하니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요 7월 달에 나와 있는 한 보도 자료에 의해서 이게 절세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자료 자체를 이제 기재부에서 반박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반박에 있어서의 논리가 약간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그쵸.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이 법을 만들 때 의도가 이런 의도였다. 그 의도에 맞춰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법은 의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단서조항. 맞습니다. 명문적으로. 엄격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어떤 주장 때문에 이제 뭐 그 의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기재부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입장을 내거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법령이라든가 해석에 있어서는 3주택자로 해서 한 주택 팔고 일시적 2주택 해도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기재부 네네.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네.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다가 네네. 그 단서조항을 하나 더 달아야죠. 그러니까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로 열고 단 이런 케이스는 또 제외하되. 네. 제외하고 또 제외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세법이 되게 간결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를 제약 조건을 걸고 거기에 예외 사항이 생기니까 그 예외에 대한 또 제약을 걸고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들도
나름 이제 세법 공부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하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2주택이었는데 오히려 3주택을 만들어서 절세가 가능하다. 지금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나라면은 만약에 진짜 나한테 누가 문의를 줬어. 그러면은 하라고 추천을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그러면 오른손 오른손. 안 할 것 같다 왼손 할까요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회계사님하고 저는 네. 이제 추천을 할 것 같고, 회계사님은 안 할 것 같다고. 네, 저는 물론 법의 음. 논리로는 저도 오른쪽인데 음.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좀 가산세라든가 이런 거도 좀 그렇고 볼륨도 좀 크고 그리고 일단 보도자료를 이렇게 낸 이상 어느 정도 정치적인 논리도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왼쪽. 회계사님은 저는 사실 아까 뭐 추천이라고 했는데 추천은 아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죠. 이렇게 일부러 공시지가 이런 것만 사서 하진 저는 그렇게는 사실 저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저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예. 근데 새롭게 이렇게 이걸 절세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직히 우리가 이제 내가 납세자의 마음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지금 양도세를 6억을 내게 생겼는데 뭔가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당장 뭔가 2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원래 6억을 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데 돈이 그렇게 또 큰 편이 아니니까. 그쵸, 지금 보면 그쵸. 2천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뭐 미납에 대한 가산세나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구속력이 있다는 이거 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해는 되는데 납세자라면은 충분히 할 유인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전할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과 효익이 따졌을 때 이거는 할 만하다. 그래서 요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또 이거를 어떻게 좀 막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튼 기재부에서는 보도를 이렇게 해서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